부가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투자를 추구하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부반입니다. 부의 빠르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제목을 좀 많이 어그로를 끌긴 했는데 실제 제 상황이 맞습니다. 제가 매 분기마다 대차 대조표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작성을 하는데요. 대차 대조표는 나의 현재 자산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를 뺐을 때 순 자산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계산하는 건데, 이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게 되면 현재 나의 자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자산 목표를 세울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한 게 바로 대차 대조표입니다. 근데 제가 20년 3분기, 곧 7월, 8월, 9월 3분기에 대한 대차 대조표를 작성을 해봤는데 점점 저의 부채 현황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무려 4억 2천만 원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대출 부채, 이 금액만 따지고 보면 정말 엄청 큰 금액이고, 앞으로 저는 이제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야 되나, 대출은 정말 다 안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대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착한 대출, 두 번째는 나쁜 대출이 있습니다. 저의 상황을 좀 설명을 같이 하면서 나쁜 대출이 뭔지 그리고 좋은 대출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먼저 나쁜 대출의 예시입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 제대하고 서울에 상경했을 때 부푼 꿈을 안고 올라왔죠. 성공하겠다, 꼭 성공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집도 없어서 하우스메이트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우스메이트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살기도 했었고, 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월세방을 구해서 나왔던 적도 있고, 또 외할머니 집에서 얹혀 살았던 집도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월세 비용, 또 생활비, 또 연애하다 보면 뭐 연애 비용들, 뭐 한 번 만나면 5만 원, 10만 원 깨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도저히 돈을 모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죠. 신용카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현재 내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계속 카드를 쓰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 갚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신용카드를 막 쓰게 됐는데, 신용카드의 장점과 단점이 똑같죠.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 편한 것 때문에 더 많이 긁게 되고, 결국에는 생활비를 평소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용카드도 대출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지만 미리 그 카드사에서 긁게 해주는 게 바로 대출이잖아요. 신용카드도 대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활 습관이 잘 길들여지지 않았던 사회 초년생인 제가 신용카드를 일찍 만들게 됨으로써 계속 긁게 됐던 거죠. 결국에는 월급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신용카드를 쓰게 돼서 돈은 돈대로 못 모으고 빚은 늘어나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됐던 게 바로 나쁜 대출의 예입니다. 좋은 대출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은 대출은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는 전세로 시작을 했어요. 보증금 8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 수중에 5천만 원밖에 없어서 3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와이프도 대출을 정말 싫어했고, 저도 대출금을 빨리 갚고 싶은 마음에 이 대출금을 갚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한겨울에 집에 보일러 안 틀고 난방 안 틀고 그냥 파카 입고 자고, 또 따수미 텐트 사용해 보셨나요? 겨울에 따수미 텐트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자고, 또 샤워할 때 미리 따뜻한 물 받아놔서 받아놓을 때만 난방을 틀고 물이 다 받아지면 난방을 끄고 샤워하는 그런 생활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절약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 절약이 몸에 좀 배었어요. 절약하는 게 어렵지가 않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지만 2년마다 계속 집을 나가달라는 거예요, 주인이. 또 자의적인 것도 있었고 타의적인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계속 이사비에다가 또 새로운 가구도 또 사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못 모았어요. 그래서 이사를 한 3번 정도 했었나? 결혼 한 6년 차가 됐었을 거예요. 2017년도에 또 전세 만기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또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전세를 가자고 와이프한테 권유를 했었죠. 근데 와이프는 이제 더 이상 전세살이 하면서 이사 가기가 싫다. 너무 지겹다, 힘들다. 그리고 또 애까지 있는데 마지막 전세 살았던 집이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었어요. 그래서 막 유모차에다가 애기 안고 막 가방에다가 이렇게 하고 막 계단 오르내리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도 와이프의 의견에 수용을 하고 집을 사기로 했죠. 집을 살 때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용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해서 아파트 하나를 매수를 했습니다. 정말 오래된 아파트였고 리모델링 하나도 안 돼 있었고 정말 막 고칠 때가 정말 많았던,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좀 저렴하게 매수했던 아파트였는데 대출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다 끌어왔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정말 부담이 많이 됐었죠. 근데 2017년 그 시점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막 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부동산을 규제를 막 하니까 희한하게 서울 아파트들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에다가 뭐 세대수도 많지가 않아서 원래는 오르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대세 상승에 따라서 저희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출은 꼭 나쁜 것만 아니구나.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니까 이 집값이 오름으로써 나의 자산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제가 경매에 빠져서 경매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현재 부채가 4억이 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결론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부채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전세 보증금도 있고 월세 보증금도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은 언젠가는 나갈 때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지만 현재는 이자 한 푼 내지 않는 무이자로 쓰는 돈이죠. 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제 소유로 있는 집이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저의 자산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나쁜 부채는 아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은 제가 주식 투자할 명목으로 또 경매 투자할 명목으로 만들었던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인데,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가 볼 때도 있지만 또 주가가 올라서 수익을 보게 되면 그만큼 나에게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예요. 좀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나의 순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더라도 내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면 절대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잘 몰라서 투자하면 금융사기, 손해 절대 안 본다 라고 해서 팔았던 그런 금융 상품들이 결국에는 원금을 손실하는 그런 상품들이었고, 실제 현재 법원에 소송까지 간 김한석 씨도 여기에 투자해서 많은 손해를 봤던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 활용할 때는 절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공부를 정말 오랫동안 많이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배웠다, 지식이 쌓였다 라는 걸 터득을 하셨을 때 또 주변에 많은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최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었을 때 투자하시면 레버리지를 활용하셔도 정말 좋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대출은, 부채는 나쁜 대출과 좋은 대출이 있다. 나쁜 대출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절약해서 갚아 나가시길 바라고요. 이 나쁜 대출을 좋은 대출로 전환해서 나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하.